기자님? 뭐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큰 거 우리 한국하고 쿠바가 수교 맺은 건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왠지. 아, 예, 그러니까 오늘 첫 주제로 쿠바하고 그 한국하고 수교 수교를 맺은 맺은 거. 거. 예, 그러니까는 쿠바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 미국은 미국이란 나라를 침략을 당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위치가 여러분 왼쪽에는 태평양, 오른쪽에는 대서양. 그래서 거기를 상륙작전이라는 건 여러분 압도적인 전력이 아닌 다음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은 배를 타고 가는 쪽이 땅에서 기다리는 쪽보다 세야 되는데 상대가 미국인데 그거는 한 미국보다 5배 정도는 세야 돼요. 상대가 가능하지가 않죠.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거를 위협이 되게 가능하게 해주는 나라가 있죠. 쿠바라고. 그래서 쿠바는 미국 코앞이라서 쿠바를 거점으로 하면, 그러니까 쿠바에다가 이렇게 뭔가 쌓아두면 미국한테 되게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쿠바에다 음, 미사일 잔뜩 쌓아놓고 미국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방해를 하겠다. 뭐 잠수함 기지가 생긴다. 골치 아프죠. 뭐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로도 거기다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중거리 미사일 이렇게 뾰뾰뾰뾰 가는 그거를 이제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을 거기다 배치하려고 했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러분 그거 관련돼서 제가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 피그만 사태라고 아시나요? 피그만 사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카스트로가 이제 쿠바에서 혁명을 냈을 때 그 미국 CIA가 몰래 그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바 난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듯이 쿠바도 그 공산혁명이 났을 때 그 플로리다 쪽으로 이렇게 되게 난민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 난민들을 CIA가 조직을 해요. CIA가 조직을 해서 그걸 군사훈련을 시켜요. 군사훈련을 시킨 다음에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장 게릴라, 그러니까 우익 무장 게릴라예요. 보통 우리가 무장 게릴라 하면 빨치산 하면 왼쪽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스트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익 게릴라를 상륙작전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샜는지 뭐 했는지 전멸을 당하죠. 그게 피그만 사태예요. 그 피그만 사태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피그만 사태가 났는데 그걸 CIA가 미국 대통령도 케네디 대통령도 모르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가 이게 뭔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CIA는 그 민병대 말로 그대로서 CIA가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그냥 쿠바 난민들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조직한 군대인 것처럼 연출해서 침입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잖아요. 피그만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잖아요. 고문 내지 신문을 당하니까 다 부는 거야. 이거요, 저희가 그렇게 미국에 갔는데요, 몇 명이 와가지고 무기 주고 돈 주고 해서 CIA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네? 근데 케네디가 보고 확인을 했더니 맞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대통령인데 그런 거를 보고도 안 하고 하냐?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카스트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미국 코앞에서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 섰는데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계속 당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소련에서 야, 군사 고문단 파견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쿠바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쿠바는 그 뭐의 거점이었냐면 여러분 설탕 생산 거점이었어요. 리디아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탕 있잖아요. 설탕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일 품종 농사라고 해서 쿠바는 그냥 설탕 수수만 있었어요. 사탕수수만. 그래서 사탕수수 반만 있어 사탕수수에 설탕만 생산하고, 그러니까 가축도 안 키워요. 가축도 안 키우고 다른 농사도 안 하고 사탕수수를 팔아서 외화를 획득해서 그 외화로 다른 물건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가 됐건 심지어 먹는 곡식까지 다 사오던 그 나라가 혁명이 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소련이 맨 처음에 이제 고문관들 여러 명을 보내주는데 농사방 짓는 방법 있잖아요. 되게 원시적인 가축을 이용해서 농사지어서 사탕수수 말고 식량 생산하는 법부터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지경까지 난 나라가 이게 미국이 봉쇄를 하죠. 미국이 봉쇄를 하고 기타 등등 하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쿠바가 선택을 하죠. 소련아 도와다오. 그리고 소련아 도와다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중거리 미사일 주피터 미사일이라는 중거리 미사일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거를 이탈리아하고 터키에다가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핵미사일이란 말이에요. 핵미사일이 이탈리아하고 터키인데 모스크바 입장에서 보면 자기 턱 밑에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가 된 거예요. 쏘면 금방 오는데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날라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모스크바가 생각을 하죠.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갖다 놓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정찰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뭐가 어라 지금 쿠바에 사탕수수만 밀고 저기 빈 곳에 뭐가 미사일 기지 비슷한 게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분석하니까 어머 이거 핵미사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화물선으로 온다라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쿠바에서 쿠바를 봉쇄를 해요. 쿠바를 봉쇄하고 그 어떤 화물도 쿠바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화물선 하나가 똘똘똘똘 오는데 그 화물선 밑에 핵잠수함이 있는 거예요. 핵잠수함이 똘똘똘똘 같이 와. 그리고 이제 미국 함대가 그걸 딱 막아요. 그래서 소련의 핵잠수함과 미국 함대가 핵잠수함 위에는 화물선이 떠 있고 그리고 미국 함대는 이걸 다 막고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핵전쟁이 나는 것이냐. 그러고 이제 미국 군인들이 맨 처음에 케네디한테 보고를 해요. 밑에 핵잠수함이 있고 그 위에 화물선이 있는데 저 화물선 위에 핵미사일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거 쿠바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격추시켜버리겠다. 격침을 시키겠다. 화물선과 소련의 핵잠수함을 격침을 시키겠다고 군인들이 먼저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케네디의 로버트 케네디하고 기타 등등 맥나라마 그 팀이 다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일단 군인 아저씨들 진짜 말려야죠. 군인 아저씨들 말리는 거. 야 얘들아 스탑 그러고 이 군인 아저씨들 그러니까 호크파죠. 매파죠. 매파가 저거를 터뜨리면 핵전쟁 아닐까? 그러니까는 그 군인 아저씨들이 되게 당돌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터뜨려도 저기는 쫄아서 우리를 선제 공격을 못할 것이다. 군인 아저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확신을 하냐고. 소련이 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 우리가 쫄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저기는 쫄 거라고. 그러고 이제 케네디가 듣다 보니까 미친놈들인 거야. 미친놈들이니까 케네디가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백악관에 와라. 백악관에 오고 니네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외부 사람들 접촉도 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 전부 다 회의하자. 그리고 이제 군서부터 시작해서 외교 라인까지 총동원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숙식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막으면 미국 군함한테 그냥 어뢰 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대치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후르시초프 쪽에서 후르시초프가 감금을 당해요. 그러니까 저쪽은 미국은 군인들하고 회의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계속 가면서 그때 이제 나온 게 옵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되게 유명한 거예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모든 옵션을 다 만들다. 그러면서 배제해야 될 옵션과 그리고 선택해야 될 옵션을 쭉 하는 거에서 옵션을 쭉 만들고 미국은 그러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그 옵션 만들었겠죠. 회의를 하다가 그냥 후르시코프를 이제 감금해버려요. 군인들이 감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양쪽 다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전달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전달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후르시초프의 측근과 그리고 케네디의 측근이 비밀리에 만나서 서로 핵전쟁 의사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뭐를 원하냐? 그러니까 쿠바는 독립국으로 냅둬라. 그리고 니네가 이탈리아하고 터키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주피터 미사일은 가져가라. 그럼 우리도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설치하지 않을게. 요거로 이제 협상이 돼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이제 러시아 배들이 방향을 돌려서 집으로 가고 그리고 미국 배들도 봉쇄를 풀고 쿠바를 미국이 다시는 피그만 사태 같은 거를 하지 않는다. 상륙작전 같은 걸 하지 않는다 하고 쿠바를 독립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승인 아닌 실질적인 승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쿠바 그러면서 쿠바한테 이제 선물 보내고 독립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사절단 보내고 뭐하고 하는 그런 쿠바의 형제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노스 코리아라고 하죠. 미 제국과 항쟁을 한 쿠바 영웅 그러면서 이제 나의 둘도 없는 절친하면서 카스트로, 김일성 이 둘이 절친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한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탄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을 한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건 쿠바는 여러분 설탕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겠어요? 미국한테 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농장주들이나 기타 등등 되게 부유했었던 사람들도 꽤 많았던 나라예요. 빈부했죠. 그러니까 농민과
플랜테이션 국가니까 농민과 그 농장주의 그 소득 경차는 어마어마했었던 나라지만 부자들이 꽤 있었던 그 럭셔리하고 문화도 좀 있었던, 특히 재즈니 뭐니 이런 거.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쿠바가 미제를 살 수가 없는 봉쇄 국가가 되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관광 상품이 탄생을 합니다.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쿠바에 1990년대에 가면 1950년대에 미국 자동차들을 볼 수 있죠. 그때 그대로 멈춰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국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발전도 없고 모두 딱 그 상태의 문명을 계속 돌려막기로 발전도 없고 모두 하면서 계속 고르고 사는 그런 풍경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또 옛날에 또 재즈바 이런 데서 미국에서도 알려졌었던 그 유명 재즈 아티스트들은 또 동네 클럽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리고 하바나 그 풍경 같은 거는 아주 예술적인,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풍경을 담은 예술인들이 사는 그런 컨셉으로 또 쿠바 여행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유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쿠바가 여러분 그런 어떤 시간이 멈출 것 같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이다 뭐 이렇게 쭉 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전자제품 나오기 그 라디오 전자제품 나오기 전 산업사회 그런 풍경, 그리고 유이도 이런 실제로 라이브 클럽 같은 우리는 디스코텍이 생기잖아요. 스피커로 노래 틀어주고 댄스를 주는. 근데 실제로 악기를 연주를 하는 라이브 클럽이 아직도 있는 그런 묘한,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사는 도시 같은 그런 풍경들 뭐 이런 게 해죠. 그래서 이제 우습게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라고 있잖아요. 코바나 컨텐츠에 그러니까 그게 코나라는 도시하고 쿠바, 그러니까 하바나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는 쿠바는 되게 하바나 뭐 이런 게, 하바나는 여러분 노래도 케니지 노래도 있고 뭐 별의별 노래도 다 있죠. 그래서 되게 문화의 어떤 코드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그 국가하고 우리가 수교를 한 거죠. 북한이 이게 뭔 지랄이야.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지금 약간 멘탈이 나갔죠. 약간 멘탈이 나갔고 우리는 외교적 승리다 이러고 있고 북한한테 엿먹어라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저 쿠바가 우리랑 수교가 됐으니까 비자 가지고 여행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가서 꼭 보자. 쿠바의 의료 시스템. 대한민국 좌파 새끼들이 구라를 쳐놓은 그 환상적이라는 쿠바의 의료 체계에 가면 실상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자. 아, 쿠바 얘기가 나가지고 또 이렇게 수다를 떨었네요. 실제로 북한이 좀 타격을 좀 입을까요? 심리적 타격 입죠. 심리적 타격. 다시 한번 그 친구 없는 새끼가 왕따 새끼가 그나마 있던 친구가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이제 더 곤조만 늘겠죠. 곤조. 나 왕따였는데 더 왕따? 받아들이지 뭐. 세상이 뭐 언제 나랑 놀아줬나? 난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 나에겐 곤조가 있지. 북한이 더 그러겠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좀 얻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있는 효과보다는 외교적인 빅토리죠. 외교적인 빅토리. 우리나라의 위신을 올려주는. 역시 대한민국은 이로써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에서 수교하는 국가는 없다. 글로벌 국가의 위상을 확실히 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 추진은 이번 정부에서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옛날부터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거 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수교를 못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쿠바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되는 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소문 하나 난 거? 대한민국 관광객들은 최고다. 우리는 그게 참 우리가 관광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관광지를 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를 유출을 해도 그래도 외화벌이가 괜찮은, 죽겠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전 세계 그 트래블 시장에 큰 손입니다. 큰 손이에요. 큰 손이고, 그리고 이런 문화 소프트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문화적으로는 한국은 K-팝, K 한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화 코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쿠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류가 있고, 한국하고 수교해달라는 그런 요구,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류나 그런 게 올라가고 쿠바 젊은이들도 한국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쿠바 내부에서나 기타 등등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적인 성과고 쿠바의 입장에서는 쩐주님들 오세요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양쪽 다 윈이 나는 뭐 그게 아닐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오랜만에
좀 국제적인 이슈가 하나 딱 생긴 것 같길래. 네, 근데 이거는 뭐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자, 일단 가볍게 수사 한번 떨어봤고요.